안녕하십니까, 박배용입니다. 이것도 25일 중앙일보에서 오피니언 사설을 해서 이제 실어놓은 글인데,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중앙일보에서 사설로 실으면서 이제 김민석 지금 의원입니까? 민주당 수석 최고 의원인데, 굉장히 김민석을 아꼈구나.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이제 예전에 김민석이 이렇게 활동했던 걸 보고는 그래도 우리나라의 지도자급으로 성장할 것이다라는 기대를 했었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저도 이제 이 사람에 대해서는 물론 이제 세대 차이도 있고 하기 때문에 자세히 알지는 못했지만은, 그러고 그때는 워낙 이제 우리가 그쪽에 잠깐 이게 신경을 쓸 때는 박정희 대통령, 그 다음에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 그런 활동하는 데서 반대편에서 활동했던 김대중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김종필 국무총리, 이런 분들만 이름을 듣고 살았지, 이제 그 이후로 나타났던 이런 이제 사람들에 대해서 잘 몰랐지만은, 가끔씩은 좀 마스크도 그때는 좀 핸섬했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아마 정치에 이렇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언론에서는 김민석이도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설 제목이 이재명 호위무사로 전락, 김민석은 왜 이 지경이 됐을까, 이런 이제 제안을 써놨는데, 제가 자세히는 모르니까 그냥 한번 읽어보는 걸로. 중앙일보 25일 사설입니다. 계엄 준비설을 제기하던 김민석 민주당 수석 최고 의원이 이제는 이재명 테러설을 추가하고 나섰다. 김 최고위원은 KBS 라디오에 출연해 계엄이나 테러 같은 비정상적 방법이 아니면 국민들은 거의 99%가 정권을 교체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권력이 바뀌면 감옥에 가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할 김건희 여사 등 권력 핵심이 피의자 공동체이기 때문에, 공동체란 게 경제 공동체 나오더니 피의자 공동체 나온 것 같아요. 그런 계엄이나 테러 유혹을 받는 게 너무 당연하다고 본다. 그런 것을 경계하는 게 제1야당의 당연한 의무라고 주장했다. 이름조차 유치한 서울의 봄 팀이란 걸 만들어 서울의 봄 사법을 발휘하더니 이제는 현 정부 세력이 이재명 대표 테러 유혹을 느끼고 있다고 한다. 입만 열면 이런 망상과 계단뿐이 아연 실성할 수밖에 없다. 김 최고위원은 김부겸 전 총리 등 민주당 일각에서 계엄설의 근거 부족을 제기한 데 대해서도 당의 핵심 지도부가 아니라 모르고 하는 말이라며 일축했다. 민주당의 정보력을 무시 말라고 했다. 하지만 그가 주장한 계엄 준비설의 구체적 근거는 김용현 현 국방부 장관, 그 다음에 수방사령관, 특전사령관, 방첩사령관이 해동했고, 군대의 윤석열 대통령 출신고인 충암고 사조직이 있다는 주장뿐이다. 국방부 장관이 허가한 경호 관련 인사들이 모인 자리를 계엄령으로 바로 연결하는 것이나 400명의 장군 중 4명 정도인 충암고 출신을 사조적으로 엮는 발상을 과연 누가 상식적이라 하겠는가. 군인이건 일반 국민이건 언제 어디서나 휴대전화와 인증샷이 가능한 2024년 이같이 황당무계한 주장이 누가 고개를 끄덕이겠는가. 국민과 우리 국군의 수준을 우습게 보는 모욕적 발언이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왜 이 지경이 됐을까? 정치인 김민석은 한때 운동권 출신의 기대주였다. 28세이던 1992년 여당 거물 라웅보 후보에게 불과 260표 차로 석패하며 두각을 나타낸 이후 민주당의 첫 총재 비서실장을 맡은 등 DJ 황태자로까지 불렸다. 상대적으로 합리적인 운동권 출신이란 평가도 받았었다. 이후 18년 정치 공백이 있었다고 하지만 계엄령이나 집권 세력에 의한 야당 대표 테러를 아무렇지도 않게 꺼내는 그 현재 이성 수준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범죄에 가까운 혹세 무민이다. 사법 리스크에 처한 이재명 대표를 지키고 자신의 차후 정치적 입지를 꾀해 호위무사로 전락해 가는 듯한 김민석의 모습이 영 안쓰럽기만 하다. 이런 음모론을 방치하는 민주당의 문화 또한 비정상적이다.
정상적이라면 예전에 민주당이라면 너나 할 것 없이 앞장서 자제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냈을 것이다. 그러나 그랬다가 개딸들로부터 수박 소리라도 들을까봐 모두가 입을 꾹 다물고 있다. 말할 것과 침묵할 것이 뒤바뀐 정당이다. 중앙일보에서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국민들도 아마 보고 계시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혹시 본인들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국민들한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너무 이법적이고 이원적이어서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면은 지금 대통령 입장에서는 진짜 계엄이라도 하고 싶을 것이다. 우리가 지금 보인 모습이 충분히 대통령이 계엄을 결심하실 정도로 하고 있다. 이걸 스스로 판단하고 있지 않는가 라는 의구심도 듭니다. 그렇지만은 중앙일보에서 했듯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그런 정도의 수준은 아니죠. 이제 좀 정치하는 분들이 객관적이고 상식적인 시각을 빨리 회복해서 잘하고 있는 국민들을 더 이상 혼란스럽게, 또 정치권을 보는 시각을 혐오스럽게 만들지 말고, 지금 여러 가지 좋은 현상이 있지 않습니까? 아침 신문 보니까 좀 7월 그 결혼이 좀 늘었어요. 출산율도 늘고. 아마 이제 그 특별 임대주택 뭐 그런 조건이라든가 이제 정부에서 지금 제시하는 조건이 조금 젊은이들에게 다가가는 모양입니다. 이걸 여야 합심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우리 젊은이들이 안심하고 출산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여타 이제 그 부분뿐만 아니고 외교라든가 국방, 특히나 요즘 이제 그 다시 시작하고 있는, 지금 유럽에서도 그 어떤 재생 에너지 갖고, 그러니까 뭐 태양 에너지라든가 풍력 에너지 갖고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앞으로의 전력 수요, 이걸 위해서 거의 대부분 나라가 지금 원전을 갖다가 그 다시 가동시키려고 하는데, 이 부분에서 어제도 제가 잠깐 언급을 했지만은 뭐 정확한 건 제가 잘 모르겠지만은 하여간 그런 기본 뭐 지식 뭐 이렇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이 좀 앞서 있는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요. 그런데 건설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그걸 갖다 건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계적으로 아마 우리나라가 최고라고 인정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건설을 하고 나면은 그걸 관리하는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이익을 줄 수 있는, 자, 이걸 합심해 가지고 또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균열시키지 말고 서로, 그러니까 국민들이 볼 때는 참 아주 어린애들 장난한 것처럼,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좀 싸움질 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하시고, 우리 정치인들 어떻게 하면은 뭐 이순신 장군처럼 목숨을 바쳐서 충성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제발 잘 나가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훼손시키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